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채널을 열고 콘텐츠를 그래도 좀 다양하게 시도는 해봤잖아요. 중간에 정체기, 휴식기가 조금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채널을 좀 하나의 콘텐츠로만 좀 국한시키기보다는 다양하고 재밌게 좀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IT 내용을 다루더라도 그 IT 뉴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IT와 접목된 다양한 것들을 조금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IT 소재 영화를 보고 여러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억지스러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라도 제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영상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IT 소재의 영화지만 페이스북 창업가 마크 저커버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라고 봐주시면 돼요. 소셜 네트워크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이 영화를 한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또 어떤 점이 다른지도 마음껏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영화 한 편 보러 가겠습니다. 우선 영화의 전체적인 얘기는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얘기예요. 마크의 대학 시절부터 페이스북을 창업하고 나서까지 그 일대기를 다룬 내용의 영화인데 영화는 마크의 대학 시절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마크가 사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애랑 똑똑함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크는 연애에서는 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여자친구에게 차이는 장면으로 영화가 문을 엽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넣었냐면 이 사건이 바로 페이스북을 창립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의 발단이 되는 시점이에요. 마크는 여자친구의 차인 그 분노를 계기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돼요. 블로그에 여자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담은 글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이상형 월드컵 사이트까지 만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분노를 모두 다 그쪽으로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상형 월드컵 사이트에 사용되는 이 사진은 마크가 다니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인데 이 사진은 기숙사 데이터를 해킹을 해서 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다 도용을 해서 만든 사이트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은 사이트인데 마크는 이 사이트를 열고 이용자 수가 정말 늘어나서 서버가 다운되는 수준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 마크는 대학생 징계위원회에 불려가게 되고 유기정학을 당하게 되는데, 마크는 이런 징계위원회에서도 내가 이 대학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걸 알게 해준 계기가 된 게 아니냐, 알게 해준 시발점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면서 되게 뻔뻔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결국 마크는 또 유기정학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이 하버드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을 했는지, 정말 그만큼 얘가 똑똑한 건지 아니면 하버드의 보안 시스템이 정말 약한 건지, 기숙사 데이터가 어떻게 그 방어벽에 뚫렸는지 잘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크는 정학을 당하게 되고 모든 여학생들의 기피 대상으로 낙인을 찍히게 돼요. 그 와중에 윙클보스는 마크에게 대학 생활을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겠냐라는 사업 아이템을 주고 마크는 바로 한 번에 승낙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뭔가 차별화된 플랫폼을 만들려면 뭔가 하나의 포인트는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지금의 페이스북 시스템인, 우리 친구 신청할 때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신청을 하고 수락을 해줘야지만 친구가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그 시스템을 넣어놓은 거예요. 신청, 팔로우와 어셉 기능을 그때 넣어두고 바로 사이트를 열게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페이스북의 기업 이름은 더 페이스북이었어요. 그래서 더 페이스북이라는 사업체를 본인의 동료인 왈도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이트를 만들고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입지를 다지게 되고 사업체를 안정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모든 학생들의 워너비가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고 사업체가 순탄하게 잘 굴러갔어요. 사업을 하다 중반 부분부터 동업자인 왈도와 마찰이 생기게 돼요. 그 대립의 계기는, 왈도는 사이트에 팝업 광고를 띄워서 수익을 내길 원했고 마크는 아니다,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 지금 아직 우리 회사에 대한 잠재력도 크고 지금 하면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뻔하다, 조금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광고를 안 넣기로 했어요. 결국에는 광고를 안 넣고 마크의 의견대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와중에 마크는 조력자를 또 만나게 돼요. 쇼니라는 음악 공유 사이트 창업자인
쇼운을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도 19살, 20살에 사업체를 성공시킨 케이스여서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자리를 잡은 케이스고 얼마나 또 식견이 넓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현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실질적인 팁들을 다 마크에게 공유를 하게 되고 마크는 실질적인 조력자로 쇼를 의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일도의 입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와일도의 지분이 점점 낮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쇼는 이름도 더 페이스북에서 더를 뺀 페이스북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추천을 하게 되고 마크는 바로 승낙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체 기업의 이름이 페이스북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이름을 바꾼 그 시점부터 마크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더 회사에 사활을 걸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턴을 뽑아서 바로 실리콘밸리로 같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와일도는 학교를 포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둘은 함께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지 못하고 마크만 실리콘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꼭 이렇게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쇼를 다시 제외합니다. 그리고 쇼의 본격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같이 동업을 시작하게 돼요. 이미 시장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어떻게 더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마크와 쇼니 합친 이후로부터 페이스북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와일도가 점점 자기의 지분이 낮아지고 회사에서 입지가 낮아지니까 조금 더 본인의 지분을 요구하게 되는데 지분 비율이 그때 당시 사인했을 때는 34%였지만 새로운 투자를 받은 페이스북에서는 0.03%로 완전 대폭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와일도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마크를 소송을 걸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또 쇼니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또 체포가 되는 사건들이 또 있게 되고 대학생 때 마크에게 사업 아이템을 줬었던 윙클보스 형제도 이제 본인의 경기도 잘 안 풀리고 우승을 하지도 못하는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점점 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배가 아팠는지 또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들의 사업체라며 소송을 걸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한 번에 순식간에 마크에게 닥치게 돼요.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예를 들면 자신의 친구였던 와일도를 선택을 하지 않고 손과 어쨌든 업무적 협업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 감정적인 부분에 의존하다 보면 힘들겠어요. 오히려 더 감정적인 부분에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사업체를 확장시키는 데만 몰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크와 똑같은 고민을 하시고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마크 저커버그에 대입시켜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 이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플랫폼이 서로가 서로를 네트워킹 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이런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전 세계 인구 거의 대부분이 다 쓰고 있는 SNS인데 5억 명의 인구를 네트워킹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실질적인 인간관계는 좀 무너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좀 참 성공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같이 갈 수가 없나? 왜 마크가 저런 선택을 했지?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소재가 그냥 한 인물의 일대기잖아요. 한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고 자기의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시키기까지 이런 되게 진부한 소재인데 감독이 연출을 되게 잘해 놓은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감독이 여러분 데이빗 핀처 감독이에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세븐으로 이미 좀 입지를 다져 놓으셨던 감독이더라고요. 영화 세븐으로 명작을 터뜨리고 좀 더 유명세를 타다가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탁월한 연출력으로 호평을 많이 받은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출연진도 마크 저커버그 역에는 제시 아이젠버그가 주연을 맡았고 그리고 마크의 동업자 와일도는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앤드류 가필드가 나오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창업에 성공한 숀 역할로 나오는 사람은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익숙한 유명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영화의 속도감이나
되게 긴장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되게 빠르게 전환되고 대사 속도라든지 BGM이라든지 되게 그 장면들이랑 싱크가 너무 잘 맞아서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색감이 엄청 예쁘다든지 채도가 높다든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좀 어두워요. 다크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2시간 가량의 분량인데 전혀 지루함 없이 재밌게 잘 봐서 여러분도 제가 IT 소재의 영화를 좀 끼워 맞춰서 본 느낌이 조금 있지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신다면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잘 봤던 영화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지금 이 영상 제 채널에서 처음 보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주기적으로 듣는 IT 뉴스와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재밌는 영상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